엄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태훈이 사과하려 했지만 정숙이 막았습니다. 저는 태훈이 어머니입니다. 아들 결혼식에 왔는데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정숙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망치시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5시 시장 골목 끝자락의 작은 반찬 가게에서 정숙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정숙의 모습에서는 오랜 세월 혼자 버텨온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아, 오늘도 수고 많았어. 옆가게 생선장수 순자가 물기 묻은 앞치마를 털며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또 봐요. 정숙은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가게 앞에 놓인 김치통과 나물 그릇들을 하나씩 안으로 들여놓으며 정숙은 오늘의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김치 2포기, 콩나물 서봉지, 시금치 5단이 팔렸습니다. 계산해보니 35,000원. 월세 4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끼니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13시간을 서서 번 돈치고는 너무 적었지만 정숙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태훈으로부터 연락이 온 지도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라도 했는데 서연과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태훈은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망설이던 정숙은 결국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비 1,200원이라도 아껴야 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였지만 요즘에는 이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거든요. 걸어가는 길에 대형마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트 입구에는 화려한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큰 쇼핑카트를 끌며 나왔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태훈이 어렸을 때는 정숙도 이런 곳에서 장을 봤었습니다. 태훈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주고 비싼 고기도 사서 끓여주곤 했었죠.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어린 태훈이 초콜릿을 가리키며 졸랐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돈이 부족해도 아이가 원하는 건 다 사줬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태훈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마트에서 장을 보는 일도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월세방에 도착한 정숙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곳이 정숙의 전부였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작은 식탁, 싱글 침대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태훈의 대학 졸업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취업을 축하하며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몇 조각과 시든 상추,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끓였습니다. 거기에 김치 몇 조각과 상추를 넣어서 조금이라도 영양을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달걀 하나라도 넣고 싶었지만 달걀도 이제는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판에 3,000원이나 하는 달걀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정숙은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내일이면 월세를 내야 하는데 아직 2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 사정을 말해서 며칠만 늦춰달라고 부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집주인은 정숙의 사정을 알고 있어서 이해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지갑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찍은 사진으로 30대 초반의 정숙과 5살 태훈이 놀이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태훈은 정숙의 품에 안겨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숙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이미 해져서 너덜너덜했지만 정숙은 이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훈이 참 예뻤는데. 정숙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태훈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정숙은 홀로 태훈을 키워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김치 담그는 법도 제대로 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고 하루 종일 서 있어도 10,000원도 못 버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태훈만 보면 모든 피로가 풀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태훈이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면 정숙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변변한 반찬은 없어도 사랑으로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대학에 보낼 때는 농까지 팔았습니다. 시골에 있던 마지막 재산이었지만 정숙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태훈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정숙은 아무 후회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정숙의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태훈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숙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태훈은 정숙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후 서연을 만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서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좀 더 깔끔하게 차려입으시면 안 될까요? 태훈 오빠 회사 사람들이 볼 때 좀 그래요. 서연의 말에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태훈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을 돌아보게 되었고 말 한마디 할 때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태훈도 그런 정숙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른 집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는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태훈 생각만 자꾸 났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정숙은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태훈에게 먼저 전화를 걸까 생각해봤지만 바쁠 텐데
괜히 방해가 될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정숙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젠가는 태훈이 다시 찾아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입니다. 다음 날 금요일 오전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월세 부족분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김치와 나물을 준비하고 4시에는 이미 가게 앞에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정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숙아, 오늘은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순자가 생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정숙은 김치통을 가게 앞에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시간대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김치 맛 한번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적극적인 장사도 해봤습니다. 다행히 아침 시간대에 김치 3포기와 나물 몇 단이 더 팔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잠시 가게를 비우고 근처 은행에 들렀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38만 원이 있었습니다. 월세까지는 아직 2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조금 더 팔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숙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숙 언니,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같은 동네에 사는 영희였습니다. 영희는 정숙보다 5살 어린 이웃으로 가끔 김치를 사러 오곤 했습니다. 어머, 영희야. 어서 와. 정숙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김치 한 포기만 주세요. 그런데 언니.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훈이 결혼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정숙의 손이 김치를 담다가 멈췄습니다. 결혼이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이래요. 우리 동네 김 사모님이 그러는데 청첩장 못 받으셨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어머니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네, 청첩장. 정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어머, 아직 안 받으셨구나. 아마 우편이 늦었나 봐요. 영희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거예요.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김치를 포장해 주었습니다. 영희가 떠나고 나서 정숙은 가게 뒤편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데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희가 잘못 들은 것일까 싶어서 태훈에게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지갑에서 그 낡은 사진을 다시 꺼내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태훈은 정숙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예쁜 며느리 데려다 줄게. 어린 태훈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 태훈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정숙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오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숙은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아마 태훈이 깜빡했거나 정말로 우편이 늦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자신이 초대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용기를 내어 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에야 태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훈아, 엄마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엄마. 왜요? 지금 좀 바빠서. 태훈아, 혹시. 정숙은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혹시 결혼 얘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거요. 네, 맞아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해요.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청첩장을. 아, 그게. 태훈의 목소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서연이네 쪽에서 간소하게 하자고 해서 가족만 조촐하게 할 예정이에요. 가족만? 정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는 가족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지금 전화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만나 뵐게요. 태훈아. 정숙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태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만 조촐하게. 그렇다면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훈이 어렸을 때 아팠던 날들, 학교 입학식에 함께 갔던 날들,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던 날들. 그 모든 추억들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화장을 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결국 정숙은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도 정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손님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태훈의 결혼식이 내일이라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초대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청첩장이 늦게 오는 것일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은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태훈이 사는 아파트까지 가서 정말로 내일 결혼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정말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가게를 잠시 닫고 태훈의 아파트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까 봐서요. 토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어젯밤 태훈의 아파트까지 다녀온 후로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정말로 오늘 태훈의 결혼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정말로 청첩장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도요. 정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 말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결혼식을 하기에는 좋은 날씨였습니다.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이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어머니는 초대받지 못했다니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정숙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몇 년 전에 산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훈의 대학 졸업식 때 입으려고 샀던 한복이었는데 결국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태훈이 엄마 굳이 한복까지 입으실 필요 없어요라고 말렸거든요. 정숙은 한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그리고 흰색 버선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한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입어야지.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어도 오늘은 자신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니까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정숙은 오랜만에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한복을 입으니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고 싶었거든요.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만 마시고 정숙은 지갑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내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린 태훈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축하해 주러 갈게. 정숙은 사진 속 태훈에게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정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결혼식장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정숙은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혼자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서였죠.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정숙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비에는 하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접수대에서는 축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접수대로 걸어갔습니다. 어느 쪽 하객이세요? 접수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신랑 쪽이요. 태훈이 어머니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접수 담당자는 명단을 뒤져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혼주석에는 어머니 성함이 없는데요.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신랑 측 혼주는 아버님만 계시고 접수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훈의 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혼주석에는 아버지 이름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정말로 없는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정숙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서연아, 나는 태훈이 어머니야. 아들 결혼식에 와서는 안 되는 거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간소하게 한다고 어머니까지 빼는 거야? 정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태훈이 나타났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태훈은 정숙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태훈아, 나는 내 어머니야. 내 결혼식에 와서는 안 되는 거야? 정숙은 간절한 눈빛으로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정숙의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간소하게 한다는 게 어머니를 빼는 거였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태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우니?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잖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서연이네 가족들도 있고 회사 사람들도 오고. 태훈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창피한 존재구나. 시장에서 장사하는 시골 여자니까. 정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내 어머니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은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태훈이 사과하려 했지만 정숙이 막았습니다. 저는 태훈이 어머니입니다. 아들 결혼식에 왔는데 초대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정숙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망치시려는 겁니까? 망치다니요? 저는 단지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것뿐입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태훈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정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축의금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정숙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정숙은 봉투를 태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받아.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피로 번 돈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야. 서연이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으려 했지만 정숙은 그 순간 손을 놓았습니다. 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로비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정숙은 떨어진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야. 살아있는 내 어머니야. 로비의 정적은 몇 초간 계속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정숙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왜 초대 명단에 없었을까요?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태우는 급히 정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여기서 나가요. 다른 곳에서 얘기해요. 나가라고? 정숙은 태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왜 나가야 해? 여기는 내 아들의 결혼식장이야.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곤란해요. 하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곤란하다고? 내가 곤란하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겠니? 내 아들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은 어머니 마음은 생각해봤니? 서연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좋은 날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좋은 날? 정숙은 서연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하나도 좋지 않은 날이에요. 내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해서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날이에요? 태우는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상사들도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제발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 정숙은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감춘 거니? 사람들 앞에서 엄마가 창피해서? 그게 아니라. 태훈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뭐야? 말해봐. 왜 내 어머니를 혼주석에서 뺀 거야?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간소하게 하기로 해서 양가 부모님만. 양가 부모님만? 정숙은 서연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태훈이 부모가 아니야? 어머니.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정장을 차려입고 화환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자신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간소한 결혼식이야? 정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태우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서연이네 친척들이고 회사 사람들이고. 그래, 서연이네는 다 초대하고 엄마만 빼는 거구나.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결혼식을 망치고 싶으신 겁니까? 망친다고요? 정숙은 서연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망쳤다는 거죠? 저는 그냥 아들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것뿐인데요. 이런 식으로요? 서연의 아버지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와야 하죠? 초대도 받지 못한 어머니가. 정숙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랑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숙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 딸 결혼식을 망치시면 안 됩니다. 망친 게 누구죠? 정숙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망친 거 아닌가요? 태우는 정숙과 서연의 아버지 사이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엄마, 제발. 태훈아, 넌 누구 편이야? 정숙은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내 어머니 편이야? 아니면 저 사람들 편이야?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정숙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이미 선택한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야? 정숙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엄마보다 저 사람들을 선택한 거 아니야? 서연이 다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어쩔 수 없는 사정? 정숙은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시어머니가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말해봐. 정숙은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창피하다는 거야? 서연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어머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은 격식을 따지잖아요. 격식? 정숙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초대하지 않는 게 격식이에요? 로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하객들은 둘로 나뉘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숙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숙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태훈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낳아서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내 결혼식에 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자신이 평생 모은 마지막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훈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좋아. 알겠어.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너희들 체면을 깎는구나. 정숙은 천천히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태훈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결혼식장 출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뒤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서연의 아버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정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술렁였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말에 당황하며 다가갔습니다. 아빠, 그건 너무... 서연아, 닥쳐. 서연의 아버지는 딸을 막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문의 체면을 깎는 사람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파혼이라는 뜻인가요? 결혼식을 취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우는 서연의 아버지에게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서연의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과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훈의 결혼이 무산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왔는데 자신이 그 행복을 빼앗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숙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숙에게 쏠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정숙은 천천히 서연의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철없이 굴었습니다. 결혼식을 계속하세요. 엄마. 태훈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태훈아.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의 행복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서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혼식을 계속합니까? 제발이요. 정숙은 서연의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사과할게요. 제가 나갈게요. 그러니까 아이들 결혼은 시켜주세요. 하객들은 이 장면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정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태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태훈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서연의 아버지는 태훈을 노려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태훈의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숙을 향해 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그래요. 왜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왜 항상 자기 방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태훈아.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뭘 하든 간섭하고 내가 뭘 결정하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태훈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창피했다고요. 알겠어요? 로비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태훈의 마지막 말이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창피했다고? 네, 창피했어요. 태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듯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딜 가든 시장 냄새를 풍기고 촌스러운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런 엄마가 창피했어요. 정숙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창피해했다는 것을 직접 들으니 그동안 느꼈던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몰려왔습니다. 그래. 정숙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창피했구나. 엄마. 태우는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널 사람으로 만든 엄마가 창피했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태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태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항상 자기가 나를 키웠다고, 자기가 희생했다고 그러면서 나를 올가매려고 했어요. 태훈아, 그만해. 서연이 말렸지만 태훈은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한 일들, 그것들이 전부 나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알겠어요? 태훈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정숙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부담스럽게 했구나. 엄마가 너를 올감했구나. 정숙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정숙은 마지막으로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내 진짜 마음을 알겠다. 엄마가 그렇게 부담스러웠구나. 엄마, 그게 아니라. 태훈이 다가가려 했지만 정숙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태훈아. 이제 됐어. 정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를 올가매지 않을게. 부담 주지 않을게.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흰 봉투를 주어서 태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야. 이 돈으로 새 출발해. 그리고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없이 행복하게 살아. 태훈은 봉투를 받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태훈의 발 앞에 놓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정숙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문을 나서는 정숙의 등 뒤로 태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온 정숙은 한참을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복 치마가 찬바람에 흩날렸지만 정숙은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정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마지막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피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올감했어요. 정숙은 근처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복을 입고 혼자 앉아 있는 정숙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이 다 번져 있었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부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싶지도 차를 마시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정민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의 오빠였습니다. 정숙아, 괜찮니? 정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어떡해. 태훈이한테 전화 왔더라. 너 혹시 어디 간 거 아니냐고. 정민은 정숙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정민은 정숙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부엌에 앉혔습니다. 차라도 끓여줄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나 태훈이한테 너무 심한 짓 했나?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훈이가 나 때문에 창피했다고 하더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태훈이를 올감했다고 하더라. 정민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응.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정말 잘못 산 건가, 오빠? 정숙아, 내가 뭘 잘못했니? 정민은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 그 녀석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날 밤 정민은 정숙의 집에서 함께 잤습니다.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훈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태훈에게 부담만 주었던 것일까요? 정말로 자신이 태훈을 올감했던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정민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정수가 나 태훈이 만나고 왔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그 녀석한테 좀 할 말이 있어서. 정민은 정숙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가 너 태훈이 대학 등록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기억하니? 그야. 논을 팔아서. 그 논 말이야. 태훈이 이름으로 바꿔놓은 거 기억하니? 정민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이 20살이 되었을 때 정숙은 그 논을 태훈 이름으로 바꿔놨었습니다. 나중에 태훈이 결혼할 때 도움이 되라고 생각해서였죠. 그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 있더라. 정민이 말했습니다. 자기가 대학 다닐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고. 오빠가 말해줬어? 당연히 말해줬지. 내가 그 녀석 등록금 낼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밤낮으로 일했는지,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으면서 돈을 모았는지 다 말해줬어. 정숙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병원에 갔던 거 말이야. 오빠.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말해줬어. 내가 아팠는데도 태훈이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은 거 말이야. 정숙은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몇 달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태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 걱정할까 봐서였죠. 태훈이가 뭐라고 하던?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 울기만 하고.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정신 차린 것 같던데. 태훈이가 울었다고? 응. 한참 울더라. 자기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야.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태훈이 자신의 희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수가 너무 늦은 건 아니야.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 녀석이 정신 차렸으니까. 하지만 오빠,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훈이 결혼도 깨졌을 거고. 그건 아니야. 결혼식은 다시 하기로 했대. 서연이네 아버지도 사과했다고 하더라. 정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응. 서연이가 태훈이 편을 들어줬나 봐. 그리고 서연이네 어머니도 너를 이해한다고 하시더라.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태훈의 결혼은 무산되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훈이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한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훈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오빠.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정수가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마라. 그 녀석도 많이 후회하고 있거든.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태훈이 자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훈이 자신을 창피해했다는 말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민과 함께 지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아직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동네에 소문이 났을까봐 걱정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민은 매일 정숙을 위해 장을 봐주고 밥을 해주었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오빠, 나 아직은. 정숙은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오래 이러고 있으면 몸만 더 안 좋아져. 정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이 문을 열어보니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태훈은 많이 야위어 보였고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삼촌, 엄마 계세요? 태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민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정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태훈이 거실로 들어오자 정숙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왔니? 네, 엄마. 태훈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민은 자리를 비켜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둘만 남게 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엄마. 태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숙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삼촌한테 다 들었어요. 정숙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논을 팔아서 제 등록금을 내셨다는 것도, 그 논을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도, 아프실 때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혼자 병원 다니신 것도. 태훈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너무 늦은 거 알아요. 태훈이 정숙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봤습니다. 태훈아. 네, 엄마. 넌 정말 엄마가 창피했니?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픈 듯 했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니? 왜 그런 말을 했니? 태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서연이네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눈치? 정숙은 태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부모님이 계속 엄마를 안 좋게 말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쪽 편을 들게 되었어요.
태우는 고백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선택해요. 태훈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태훈아,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한 말은 지워지지 않아. 엄마가 너를 창피하게 했다는 그 말 말이야. 태훈은 무릎을 꿇고 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정숙은 태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어나. 정숙이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태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태훈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넌 정말로 엄마를 필요로 하니?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오는 거니? 태훈은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니? 정숙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태훈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을 보며 답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구나. 정숙은 쓰게 웃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태훈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정말로요. 왜 필요한데? 태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봐, 대답도 못하잖아.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숙과 태훈이 돌아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정숙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태훈 오빠를 부추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라고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정숙은 서연의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한참을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태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진심이니? 네, 어머니. 진심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이 뭔지, 어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요. 태훈도 서연 옆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싶었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정숙이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괜찮아질 수는 없어. 알아요, 어머니.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기다릴게요.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요. 태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믿어주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요? 좋아. 정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어머니. 서연과 태훈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떨어뜨렸던 그 봉투였습니다. 이것을 받아. 정숙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훈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라고 불러주는구나. 그 말을 들은 태훈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2월의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일요일 오후 정민의 집 거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정민 옆에 앉아서 서연이 김치전을 굽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반죽을 좀 더 걸쭉하게 해야 해. 정숙은 일어나서 서연 옆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말이야. 정숙이 손을 잡고 가르쳐 주자 서연은 집중해서 따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태훈이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설거지나 제대로 해.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던 정민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네.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훈과 서연은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태훈은 일주일에 2번씩은 정숙을 찾아왔고 서연도 함께 와서 요리를 배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연은 특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숙을 어색하게 대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나물 무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주에 결혼식 다시 올리는데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어머니가 혼주석에 앉아주셨으면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정말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태훈도 거들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태훈과 서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그래. 이번에는 내가 진짜 혼주로 앉아서 축하해 줄게. 태훈도 기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때 정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너 혼주석에 앉으려면 옷도 새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정숙은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예쁜 한복으로요. 아니야, 내가 사줄게. 태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정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할게. 어머니, 이번만큼은 저희가 하게 해주세요.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죄송했거든요. 정숙은 서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고마워. 식사 시간이 되자 모두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만든 김치전과 정숙이 끓인 된장찌개, 그리고 태훈이 사온 고기까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서연이 정숙의 그릇에 김치전을 올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너 어렸을 때도 된장찌개 제일 좋아했잖아. 정숙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이런 대화를 들으며 서연도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요리 배워서 태훈 오빠한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아,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정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 태훈과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 이제 3개월 됐어요. 서연은 배를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 축하해. 엄마, 할머니 되실 준비하세요.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라. 정숙은 그 말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이 낳으면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정숙은 기뻐했습니다. 내 손주인데. 정민도 기뻐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 축하해. 그날 저녁 모두가 헤어진 후 정숙은 정민과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아, 이제 정말 다 잘 된 것 같다. 정민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오빠. 정숙도 웃었습니다. 태훈이와 서연이 많이 달라졌어. 진심으로 너를 모시려고 하는 것 같고, 응, 나도 느껴져. 예전과는 정말 다르게 대해줘. 그리고 손주까지 생긴다니. 이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결혼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달랐습니다. 정숙은 혼주석에 당당히 앉아 있었고 하객들은 정숙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혼주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혼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 태훈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로요. 뭘 고마워하니?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저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요. 정숙은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엄마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넌 내 아들이니까. 서연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지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다. 정숙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진짜로 초대받았다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곧 할머니가 될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초대받은 기분이네. 그 순간 정숙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숙 씨의 마음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을 것 같은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서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